361번입니다. 자, 0보다 A가 크고 A보다 B가 큽니다. 그리고 A와 B는 1이 아니라고 하죠. 자, 바로 두 함수 fx가 바로 지수 함수 형태로 나타나 있네요. 자, A와 B가 1이 아닌 것은 지수 함수에서 원래 미천 1이 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표현되었는 거고. 자, 그런데 1은 아니지만 얘가 1보다 큰지 작은지는 알 수가 없죠. 따라서 자, A, B가 모두 다 정가함수일 수도 있고 모두 다 감소함수일 수도 있고 자, B만 1보다 크다면 B는 정가함수, A는 감소함수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정가함수라고 단정짓고 문제를 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기억을 우리가 이용해 보면 G의 마이너스 1은 바로 bx 제곱 그래프에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마이, b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기억은 자, b의 마이너스 1제곱보다 누가 크고 1보다 크고 그리고 f의 마이너스 1제곱은 바로 무엇입니까? a의 마이너스 1제곱이겠네요. 자, 이게 성립하면 A는 1보다 작고 B는 1보다 크다는 것을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A와 1과의 관계, B와 1과의 관계를 알면 되니까 먼저 좌변과 중변을 풀어보면요. B의 마이너스 1제곱과 1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 B의 0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맞나요? 자,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잖아요. 물론 0의 0제곱은 제외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수만 봤을 때 지수가 마이너스 1보다 0이 더 크잖아요. 0이 더 크니까 결론적으로 이 B 바로 미천 무엇이 되어야 된다? 바로 1보다 큰 정가함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정가함수일 때는 지수가 크면 전체가 크니까 지수값이 크니까 미천 바로 1보다 되어야 하므로 자 B는 1보다 크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네요. 이번에는 1과 A의 마이너스 1제곱을 비교하면 1은 A의 0제곱으로 볼 수가 있죠. 그러면 A의 0제곱보다 A의 마이너스 1제곱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좀 동일한 방법으로 이번엔 지수가 어떻게 됐습니까? 0에서 마이너스 1로 더 작아졌는데 이 전체 값은 커졌다는 말은 바로 지수가 작은데 더 크다는 말은 이 A는 감소 함수가 되어야 된다. 따라서 A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아야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따라서 A는 1보다 작고 B는 1보다 크겠네요. 그죠? 따라서 기억은 3이 되겠네요. 이 도식을 한꺼번에 본다면 0보다는 A가 크고 A보다는 1이 크고 1보다는 B가 크니까 바로 기억은 3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니은입니다. 니은은 A와 B가 1보다 작다고 하죠. 물론 대전제에서 자, A는 0보다 크니까 바로 0보다는 크면서 1보다는 작으니까 이 AB는 바로 무엇입니까? 1보다 작기 때문에 fx와 gx의 그래프는 바로 감소 함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선생님이 앞에서도 한번 설명했는데 자, 밑이 여러 가지가 나왔을 때, 바로 지수 함수나 로그 함수를 그릴 때, 바로 1을 기준으로, 바로 1에 가깝게 있는, 예를 들어서 여기가 A고 여기가 B다. 그리고 여기가 C고 여기가 D라면, 자, 1에 가깝게 있는 숫자가 지금 누구죠? 즉, 1에 가깝게 있는 숫자 B와 C가 1에 가깝죠. 그리고 1에 멀리 있는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A와 D잖아요. 그죠? 그래서 1보다 큰 증가함수일 때와 1보다 작은 감소함수일 때 어떤 미철 AB 사이 또 CD 사이의 그래프를 그릴 때 자, 1에서 멀리 있을수록 바로 그래프를 그릴 때 그래프의 점근선에 더 가까워지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고 했죠. 맞습니까?
그래서 둘 다 감소함수인데 바로 1보다 더 멀리 있는 게 바로 A가 되기 때문에 이 감소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떻게 그려질 수가 있다? 바로 그래프는 감소함수이지만 자, 둘 다 물론 기본정이기 때문에 0,1은 지나잖아요.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지만 1에서 멀리 있는 수가 바로 밑이 A일 때가 더 멀리 있으니까 이 밑이 A가 바로 fx잖아요. 이 그래프가 바로 점근선, 이 지수 함수의 점근선은 x축, 즉 y 이퀄 0이잖아요. 그죠? 이 x축에 더 가까워진다고 했죠. 따라서 이 fx의 그래프가 이 x축에 더 가깝게 그려진다는 것입니다. 즉 x축에 더 가깝게 그려지는 게 바로 뭐다? 1에서 바로 더 멀리 있는 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이 그래프가 fx고 이 아래 그래프가 바로 gx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감소함수 그래프를 보면 y축 왼쪽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는 fx가 위에 있고 자 0보다 큰 쪽에서는 fx가 더 아래에 있죠. 그죠? 이렇게 그래프를 우리가 생김새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럴 때 바로 x 이퀄 a일 때의 바로 함수값을 비교하라고 했는데 이 a는 기본적으로 0보다는 크잖아요. 그죠? 0보다는 크기 때문에 바로 a는 바로 양수가 되겠네요. 그죠? 양수. 그러면 a가 양수니까 양수일 때 바로 함수값이 더 높은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위쪽 그래프니까 위쪽 그래프는 바로 여기가 바로 GA가 되겠죠. 따라서 GA의 값이 아래쪽에 있는 바로 FA의 값보다는 위에 있으니까 바로 GA의 값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대소 관계를 무엇을 이용하여 그래프를 이용하여 여러분들이 판단해 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밑이 다르기 때문에 바로 비교하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래프를 이용하면 자 같은 x 이퀄 as의 y 값이 누가 큰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려야 되니까 지수 함수건 로그 함수건 밑이 1에서 더 멀리 있을수록 어떻게 된다? 바로 점근선에 가까워진다. 그렇게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디귿은 어떻습니까? AB가 1이라고요. 두 수를 곱해서 1이 된다는 말은 A와 B는 바로 서로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된다? 역수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A보다 B가 크잖아요. A보다 B가 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여기서 A가 바로 뭐가 된다? A가 0과 1 사이의 숫자가 되어야 되고 B는 무엇이 되어야 된다? 바로 1보다 큰 수가 되어야 되죠. 역수는 하나는 1보다 크고 하나는 1보다 작을 거 아닙니까? 그죠? 따라서 A가 0과 1 사이가 돼야 되고 바로 B는 1보다 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FA를 한번 볼까요? FA는 A의 A 제곱이죠. A의 A 제곱입니다. 그리고 G의 마이너스 B는 어떻습니까? B의 마이너스 B 제곱이네요. B의 마이너스 B 제곱입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태는 우리가 이 밑이 A일 때는 감소함수는 거고 밑이 B는 증가함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감소함수, 증가함수를 놓고 비교해도 A, B의 값에 따라서 또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A, B의 곱이 1이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한 문자로 바꾸어질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B는 바로 뭡니까? A분의 1로 바꾸어 버리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B의 마이너스 B 제곱을 어떻게 바꾸면 되겠습니까? B가 A분의 1 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으니까 A분의 1 제곱에 마이너스 B였으니까 마이너스 A분의 1 제곱으로 처리할 수가 있죠. 그러면 얘는 어떻습니까? A분의 1에 마이너스 1 제곱이 A니까 A의 A분의 1 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두 수의 밑이 어떻습니까? 밑이 동일하게 A로 만들어 놨죠. 그러면 이 A는 0과 1 사이니까 바로 지금 이 상태는
감소함수입니다. 감소함수. 감소함수이므로 자, 지수를 비교하면 A와 A분의 1을 비교하면 누가 더 큰가요? A분의 1이 바로 B니까 B가 1보다 크니까 더 크겠죠. 더 크죠. 따라서 이 A분의 1이 바로 지수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수가 크면 어떻습니까? 바로 밑이 감소하기 때문에 바로 더 값이 작아야 되죠. 따라서 좌변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러므로 디귿도 참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옳은 것은 기역, 니은, 디귿 모두 다 옳은 문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프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훨씬 편하고, 자, 디귿 같은 경우는 두 수가 역수관계니까 역수관계가 되려면 모두 다 양수에서 역수일 때는 바로 작은 수가 바로 0과 1 사이가 되고 큰 수가 1보다 큰 수가 되어야 되겠죠. 따라서 밑을 통일시켜서 우리가 비교를 바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362번입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다음 조건 두 가지를 만족할 때, 자, fx 그래프와 직선과의 교점의 개수를 구해보라고 하네요. 그러면 우리는 이 fx 그래프를 우리가 그릴 수가 있잖아요. 이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우리가 y 이꼴 5분의 1x라는 직선과의 교점을 찾아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가나 두 개의 조건이 있는데, 자, 먼저 우리가 나 조건을 이용해서 0과 1 사이와 1과 2 사이에서의 바로 이 지수 함수를 그려주면 되겠네요. 그럼 0과 1 사이에서는 밑이 2니까 바로 증가 함수가 될 것이고, 맞나요? 자, 1과 2 사이에서는 바로 무슨 함수가 되겠다? 바로 감소 함수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우리가 밑이 2고 여기는 밑이 2분의 1이니까 감소 함수 형태가 되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대로 그림을 그리면 되겠죠. 자, 그러면 그림을 그려보면 자, 0과 1 사이에서는 증가 함수인데 x가 0일 때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서 2분의 1이 되겠죠. 그럼 1일 때는 정확하게 1일 때는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지만 1을 대입해 보면 일단 2의 0제곱이라서 여기가 구멍이 빵구 뻥이 나 있을 거예요. 자, 반대로 1과 2 사이에서는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제곱인 바로 밑이 2의 마이너스 1제곱 2분의 1이 되니까 감소함수 형태로 그려지겠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1을 대입하면 2의 0제곱이 되어서 1이 되어지니까 여기에 이제 채워지겠네요. 그죠? 그리고 x에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제곱이 되어서 2분의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물론 이렇게 그릴 수도 있지만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요. 여기 X에다가 조금만 여기서 바로 생각할 수는 어렵지만 그림을 그리고 나 보니까 이 그래프 자체가 어떻습니까? X 이꼴 1대칭이죠. 여러분들 X 이꼴 1대칭은 어떻게 생각하라고 했습니까? 자, 청각적으로 두 배 마이너스 X잖아요. 그죠? X 자리에 두 배 마이너스 X. 누구를? 바로 대칭축 1을 두 배 하면 얼마가 되죠? 2가 되어서 두 배 마이너스 x를 한번 대입해 보세요. 대입해 보면 2에 x 자리에 두 배 마이너스 x를 그대로 대입하고 뒤에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2에 마이너스 x에다가 2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이 되죠. 따라서 이 아래 식과 어떻습니까? 결과가 똑같이 나오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눈썰미가 있고 깊은 공부를 해보자면 이 x 자리에 바로 두 배 마이너스 x, 1을 두 배 하면 두 배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아래식이 된다는 것을 또 확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개의 그래프는 바로 뭐다? x 이꼴 1 대칭이라는 것을 또 유추해서 짐작할 수도 있겠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게 우리가 앞으로 x 이꼴 a 대칭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x 이꼴 a 대칭 그래프는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x 자리에 두 배, 이 a를 두 배 하니까 두 배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되고
또 Y꼴 비대칭이라고 할까요? Y꼴 비대칭 그래프는 어떻게 그린다? 바로 Y자리에 어떻게? Y자리에 두 배니까 2B라고 표현해야 되겠네요. 그죠? 두 배 마이너스 Y를 대입했을 때 바로 Y꼴 비대칭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다는 거. 이 대칭성은 항상 우리가 모의고사에 자주 나오니까 여기서 언급을 해줬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사실 이것을 기억을 못했더라도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형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가를 볼까요? 가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자, 다음 식이 성립한다고 하죠. 자, f에 x 플러스 2를 대입한 값과 fx는 뭐하다? 같다는 거죠. 자, 이것은 어떤 함수를 이야기하게 됩니까? 우리가 나중에 다음 파트에 바로 상가함수에서 우리가 이야기하겠지만 x를 대입하나 x 플러스 2를 대입하나 함수값이 똑같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x자리에 1을 한번 대입해 보세요. 1을 대입한 것이나 여기는 1을 대입하면 f 어떻습니까? 3을 대입한 값이나 같다는 거죠. 이번에는 x자리에 3을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f에 얼마 되죠? 5가 되죠. 따라서 x에 1을 대입하나 3을 대입하나 5를 대입하나 아니면 5를 대입한다면 또 뭐가 됩니까? F7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값이 무수히 많은 값들이 얼마의 간격으로 바로 x값이 20 간격으로 함수값이 똑같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함수 방정식을 무엇이라고 했죠? 바로 주기가 얼마인 2인 바로 주기 함수라고 했습니다. 물론 주기 혹은 주기의 배수가 바로 2가 되어야 되는데 바로 이 두 칸 안의 간격을 보면 이 그래프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없죠. 그래프 자체가 반복으로 나오지 않잖아요. 그죠? 따라서 주기가 2인 주기 함수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0과 2 사이에서는 이 그래프지만 그 다음 함수 즉 2에서 4까지는 이 그래프가 그대로 반복이 된다고 했죠. 선생님이 그래서 우리가 공통수와 투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대칭함수, 주기함수를 다 설명했던 거예요. 따라서 이 그래프를 몇 칸 간격으로, 두 칸 간격으로 똑같이 계속 그려 나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래프가 이런 구조로 이 그래프가 바로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바로 양의 방향 쪽으로 또는 음의 방향 쪽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그려진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이해되시죠? 그럼 이 그래프가 바로 fx잖아요. 그런데 y꼴 5분의 1x는 어떻습니까? 반드시 어디를 신어야 되죠? 원점을 신어야 되고 자, 기울기가 5분의 1이니까 이 fx의 그래프의 가장 y값이 큰 최대값이 1이 되기 때문에 바로 그래프를 여러분 간격을 몇 개만 그려본다면 기울기가 5분의 1이란 말은 x값이 5 커질 때 y값이 1이 커져야 되기 때문에 바로 x값이 5가 커질 때 y값이 1이 커져야 되기 때문에 이 점을 반드시 지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원점과 바로 5,1을 반드시 지나는 그래프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려보면 이런 형태의 그래프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때 교점을 찾아달라고 했으니까 교점을 찾아보면 자, 반드시 여기서는 한 점에서 만나야 되겠죠. 그리고 이 5,1을 반드시 지나니까 두 점에서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의 최소값은 어떻게 됩니까? 최소값은 2분의 1이죠. 최소값은 2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음수 쪽에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 직선은 3, 4분면 쪽으로 계속 내려가기 때문에 음수 쪽에서는 만난다, 안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를 보면 여러분들 좀 만날 것 같기도 하고 만나지 않을 것 같기도 하는데 이때는 이제 함수값을 생각해 보면 돼요. 이 그래프는요, 이 바로 fx 그래프는 2에서 2분의 1의 최소값을 가지면서 다시 이렇게 위로 올라가죠. 따라서 이 마이너스 y 값이 2분의 1보다는 아래쪽으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근데 직선을 볼까요?
직선은 x가 2일 때 y값, 이 점에 바로 y값이 얼마가 됩니까? y값이 바로 5분의 2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 그래프와 만난다, 안 만난다. 이 fx 그래프와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까지도 정확하게 확인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점은 3과 4 사이에서 하나 발생하고 5,1에서 하나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 다음에는 이 직선은 어떻습니까? y 1보다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 위쪽으로 계속 올라가는 직선이기 때문에 이 fx의 그래프의 최대값은 얼마가 된다? 1이 되므로 절대로 그래프가 이 직선과 다시 만날 수가 있다 없다? 다시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점은 3과 4 사이에서 하나, x 이꼴 5에서 하나, 즉 두 개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려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찾아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363번입니다. 자, y 꼴 a의 x제곱 그래프입니다. 즉 지수함수인데 a가 1보다 크니까 바로 증가함수의 그래프가 되겠죠. 자, 이 그래프와 직선 y 꼴 루트 5죠. y 꼴 루트 5는 바로 x축과 평행한 직선이죠. 그래서 어떻게 그리면 되나요? Y축에 루트 5를 잡은 다음, 맞죠? 물론 루트 5의 간격이 조금 다르지만, 자, 편의상 이렇게 잡겠습니다. 잡고 X축과 뭐 하도록, 평행하도록 이렇게 그려주면 이 그래프가 바로 Y꼴 루트 5라는 직선이 되겠죠. 바로 기울기가 0인 X축과 평행한 직선이 되겠습니다. 이때 바로 이 지수함수 y a의 x제곱 그래프와 이 만나는 이 교점의 좌표를 a라고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비는 6,0이니까 y좌표가 제로니까 6,0은 x축 위에 있는 그래프가 되겠죠. 그래서 한 이 정도를 b라고 놓는다면 이 b의 좌표가 6,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바로 직선 OA, O는 원점이니까 O와 A를 연결한 이 직선과 바로 직선 AB, 이 교점과 B와 연결한 이 직선, 조금 그래프 좀 오른쪽으로 가져야 되겠습니다. 요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B점을 이 X축이 연장이 되어서 이 점을 바로 B점을 합시다. 그럴 때 바로 서로 뭐가 된다? 수직이 되도록 하는 바로 이 지수함수의 미치의 값의 곱을 구하라고 하네요. 자, 모든 A의 값이니까 A 값이 밑이 이렇게 수직이 되는 경우가 여러 개의 A 값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두 선분이 수직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 된다? 직각삼각형이 되니까 OA의 길이의 제곱과 AB의 길이의 제곱과 OB의 길이의 제곱이 같다. 즉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도 되겠지만 우리가 이 A점을 Y좌표가 루트 5니까 Y좌표가 루트 5니까 자 X좌표를 그냥 T로 놓고요. T로 놓고 T 콤마 루트 5라고 이렇게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바로 이 두 직선이 바로 서로 수직이므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도 되지만 그냥 간단하게 바로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얼마가 되면 되겠다? 수직이므로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t 값만 구해낸다면 이 t 값이 바로 이 a 좌표가 바로 이 지수함수의 위에 있는 점이 되기 때문에 바로 스몰 a의 값을 구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즉, 두 직선이 수직 관계를 이용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OA의 기울기와 AB의 기울기가 무슨 곱이 얼마다? 바로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OA의 기울기와 OB의 기울기를 각각 구해서 그 곱한 값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이용해 보자는 것입니다. 자, OA 기울기는 원점과 A좌표의 기울기니까 자, 밑변분의 높이가 되니까 그대로 T분의 루트 5가 되겠네요. T분의 루트 5. 자, 그러면 AB의 길이는 A좌표가 T, 루트 5, B좌표 6, 0이니까
자, x좌표의 차이는 바로 t-6에서 y좌표의 차이인 바로 루트 5 마이너스 0을 바로 곱해줘서 마이너스 1이 되면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는 이 식을 풀어서 t 값을 찾아주면 되겠죠. 자, 분모끼리 곱하면 t 마이너스 6이니까 바로 분자는 5가 되어서 분자가 5가 루트 5가 곱하면 5가 되니까 분자는 대각선의 곱과 같으므로 마이너스에 바로 곱해버리면 얼마가 된다? t 제곱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자, 요 두 수를 곱하면 뭐가 됩니까? t제곱 마이너스 6t가 되니까 마이너스 1과 곱해버리면 마이너스 t제곱에 바로 플러스 6t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t제곱 한쪽으로 이항해서 마이너스 6t 플러스 5 이꼴 0이 되겠네요. 인수분해가 가볍게 되죠. t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5로 바로 가볍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따라서 t값은 1이 될 수도 있고 또는 t값은 뭐가 될 수도 있다? 5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t값을 찾았다는 말은 결론적으로 a 좌표를 구했다는 말이죠. t가 1일 때는 a 좌표가 바로 뭐다? 1, 루트 5가 된다는 것이고 자, t값이 5라는 말은 5, 루트 5가 된다는 말이겠죠. 자, 그래서 a 좌표 두 가지 경우가 생길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A 값을 찾기 위해서는 이 점 A의 좌표는 이 지수함수 위에 있는 바로 점이니까 이 지수함수에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겠죠. 따라서 X 자리에 1, Y 자리에 루트 5를 대입하면 루트 5는 바로 A의 1제곱이 되어서 간단하게 A는 루트 5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바로 x좌표에 5, y좌표에 루트 5를 대입하면 루트 5는 바로 a의 바로 5제곱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a 값을 찾아보면요. 자, 이 5라는 것은 5의 2분의 1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A의 2분의 1제곱이 A의 5제곱과 같으니까 자, 5가 지수 5가 이항해버리면 5분의 1로 우리가 역수 넘어서 간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2분의 1과 5분의 1을 곱하면 바로 A는 5에 얼마가 된다? 바로 10분의 1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A는 루트 5도 되고 5의 10분의 1제곱도 되는데 이 A 값은 5의 2분의 1 정도로 분수지수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겠죠. 따라서 두 수를 뭐 해라? 곱하라고 했네요. 그죠? A의 값을 곱하면 5의 2분의 1제곱과 5의 10분의 1제곱을 곱하라. 그러면 지수끼리 곱해주면 되니까 5의 2분의 1은 10분의 5가 돼서 12개의 지수를 더하면 10분의 6이 되겠네요. 그죠? 5, 2분의 1이 바로 무엇입니까? 10분의 5가 되니까 10분의 6. 10분의 6은 2로 약분하면 5분의 3이 되어서 결론적으로 바로 5의 5분의 3제곱이 된다. 아니면 자, 제곱 루트 형태로 나타내면 5가 이 분모에 있는 5가 앞으로 나가면 5제곱분의 5의 세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바로 우리가 두 직선이 수직 관계다. 바로 무엇이? 기울기의 각각의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이용하면 바로 A의 X좌표를 구할 수가 있으니까 그 A좌표를 구해서 지수함수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대입하면 우리가 성립함으로 따라서 미친 바로 A를 구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364번입니다. 자, 직선 y 꼴 t죠. 바로 x축과 평행한 직선입니다. 그런데 t가 1보다 크다고 하죠. 자, 이 직선이 세 함수, 바로 지수 함수의 그래프와 만나는 점을 각각 a, b, c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죠. 자, 그런데 a가 1이니까 그래프는 모두 다 정가 함수가 맞죠. 자, 이럴 때 두 점 AC를 지나면서 Y축의 한 평행 직선이 바로 Y꼴 A의 X가 만나는 그래프의 점을 각각
DE라고 했습니다. 즉 여기가 바로 D가 되고 여기가 바로 E가 되는 거죠. 이렇게 DE. 이되나요? 바로 A와 C를 지나면서 Y축과 평행하게 그었으니까 각각 만나는 점의 좌표를 DE라고 했을 때, 자, AC의 길이가 6이고요. 바로 삼각형 ADB, 요 작은 삼각형의 넓이가 6이 될 때, 바로 BCE의 넓이를 구해보라고 하네요. 자, 선생님이 수차만 했지만 바로 좌표 평면에서 어떤 도형의 넓이를 구할 때는 항상 바로 점의 좌표를 가지고 길이를 구한 다음에 길이를 구해버리면 바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AD와 CE는 어떻습니까? Y축과 바로 평행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 각각의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 된다? 여기가 수직, 여기가 수직이 되니까 바로 직각삼각형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넓이는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하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여기서 바로 이 삼각형 BCE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B와 C와 E의 좌표를 찾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좌표를 바로 이 길이 AC가 6인 것과 이 삼각형 ADB 작은 삼각형의 넓이가 6인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넓이를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 모든 이 A에서 E까지의 바로 점의 좌표가 하나도 주어진 게 없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일단 A와 B와 C는 Y꼴 T 위에 있는 점이니까 일단 이 A 좌표가 바로 Y 좌표가 무엇이 된다? T가 된다는 거죠. 그럼 B 좌표도 뭐가 된다? Y 좌표가 T가 된다는 것이고 이 C의 좌표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Y 좌표는 T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각각을 이 A와 B와 C가 그래프 위에 있는 이 그래프에 대입하면 바로 X좌표를 찾을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먼저 A는 Y꼴 A의 2X제곱 그래프 위에 있으니까 바로 Y가 T일 때 바로 X좌표를 찾아보면 A의 2X제곱이 되고 그러면 이 지수는 로그로 나타낼 수가 있으니까 바로 지수 2X는 로그 무엇으로 한 번 밑을 영원합니다. A를 밑으로 하고 바로 진수가 T가 되겠네요. 양변을 무엇으로 나누어 주면 2로 나누어 주면 바로 이 A의 X좌표는 2분의 1에 바로 로그 A의 T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B의 좌표를 찾기 위해서는 어디에 y 꼴 ax 제곱 그래프 이 그래프에 바로 t 값이 y 값이 t일 때 x 값을 찾아주면 되니까 자 바로 x는 어떻게 되죠? 자 로그로 고치면 로그 바로 a의 t가 돼서 이 y 좌표 b 좌표의 x 좌표는 로그 a의 t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C는요, 바로 Y꼴 A의 2분의 X제곱 그래프에 있으니까 Y좌표가 T일 때, 바로 A의 2분의 X제곱이 되니까, 바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지수 2분의 X는 로그 무엇으로 A의 T로 나타낼 수가 있어서, 결론적으로 X는 두 배의 로그 A의 T로 나타낼 수가 있겠어요. 따라서 C의 X좌표는 두 배의 로그 A의 T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것을 이용하여 AC 길이가 6이니까 A와 C는 바로 Y좌표가 똑같이 T잖아요. 그죠? 그러면 X좌표의 차가 되어야 되죠. 그게 6이 되겠네요. 따라서 두 배의 로그 AT에서 2분의 1의 A의 T를 빼면 되겠죠. 그죠? 두 배의 로그 AT에서 마이너스 2분의 1의 로그 AT를 뺀 게 그게 길이가 얼마가 되나? 6이 되는 말이겠죠. 바로 Y좌표가 똑같기 때문에 그 길이는 X좌표의 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로그 AT가 똑같기 때문에 두 배에서 2분의 1을 빼면 2분의 4에서 2분의 1을 빼니까 2분의 3의 로그 AT가 되고 자 그러면 로그 AT는 얼마 됩니까? 양변에 3분의 2를 곱하면 되겠죠.
3분의 1을 곱하면 얼마가 되겠다?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나요? 자, 따라서 t는 얼마가 된다? t는 바로 a의 4제곱이 된다는 거죠. 바로 t가 a의 4제곱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t 값이 바로 무엇이다? a의 4제곱, 즉 여기에 a, b, c의 모든 바로 y좌표가 바로 a의 4제곱이 된다. 그럼 보세요. 여기가 t가 a의 4제곱이면 자, t 자리에 a의 4제곱을 대입하면 4가 떨어지니까 약분하면 2가 되어서 2의 로그 a의 a가 되니까 바로 x 좌표가 얼마가 된다? 2가 되죠. 따라서 A 좌표는 2, A의 4제곱이 되겠네요. 자, 그럼 B 좌표는 어떻게 되나요? 자, T가 A의 4제곱이니까 T가 A의 4제곱이면 T 자리에 A의 4제곱이 되면 바로 4가 나와서 바로 4배의 로그 A의 A가 되니까 로그 A의 A는 얼마가 되어서 1이 되어서 바로 4, A의 4제곱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C의 좌표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바로 T가 동일하게 A의 4제곱이면 T가 A의 4제곱이면 자, T 자리에 A의 4제곱을 대입하면 4가 나와서 2와 곱해서 8이 되겠네요. 그죠? 로그 A의 A는 바로 1이 되니까 바로 이 좌표는 얼마가 된다? 8, A의 4제곱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런데, 자, 선생님이 앞에서 한번 설명한 게 있는데, 못 들은 친구들은 302번 풀이에서 선생님이 팁을 하나 설명한 게 있어요. 요 팁을 한번 알고 넘어오면 굳이 이렇게, 이런 많은 동작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뭐냐 하면, 밑이 똑같이 A잖아요. 밑이 똑같이 A인데 지수를 보면 2의 X제곱, X제곱, 2분의 X제곱이니까 이 X의 개수의 비가 몇 대 몇 대 몇이죠? 자, 2대 1대 2분의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B가 성립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바로 먼저 A와 B는 2대 1이니까 바로 2대 1이면 요 길이 B는 거꾸로 가야 된다고 그랬죠. 바로 몇 대 몇이 되면 된다? 1대 2가 되면 된다. 즉, 이 Y축에서 A까지가 B가 1이면 Y축에서 B좌표까지의 길이 B가 얼마가 된다? 2가 된다. 즉, 1대 2가 되기 때문에 이 A점은 바로 B점하고야 바로 중점이 되므로 요 길이가 뭐하다? 똑같다는 거죠. 이해되나요? 바로 1대 2가 2대 1이 그걸로 돼야 된다고 그랬죠? 1대 2니까 바로 A점이 바로 Y축과 B좌표의 중점의 좌표가 되는 거예요. 그럼 B와 C를 봐도요. B와 C를 봐도 1대 2분의 1은 다른 말로 2대 1이잖아요. 2대 1. 그러면 2대 1이니까 자, Y축에서 B까지의 길이가 1이라면 Y축에서 C까지의 길이가 2가 돼요. 거꾸로 돼야 된다고 했죠. 근데 얘가 두 칸이니까 얘는 몇 칸이 돼야 된다? 바로 하나, 두 개가 두 칸이면 네 칸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얘가 B가 1대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는 거죠. 1대 1대 2.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AC의 길이가 6이라고 했어요. AC는 토탈 몇 칸입니까? 바로 1대 2니까 3칸이 되죠. 한 칸은 2가 돼야 되겠죠. 따라서 한 칸이 2니까 요 길이가 2, 요 길이가 2, 요 길이는 4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자, 그걸 이용한다면 결론적으로 요 길이가 2, 요 길이가 2, 요 길이가 4가 되기 때문에 그게 바로 1대 1대 2가 되버리잖아요. 길이가 2니까 A좌표에 X좌표가 2가 되는 거예요. 길이가 전체가 4가 되니까, 그죠? B의 X좌표는 4가 되고, 자, 길이가 얼마 되죠? 바로 8이 되니까, 바로 C의 X좌표는 8. 이렇게 간단하게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그 X좌표 2니까 Y좌표는 X자리 2를 넣으면 어디에 대입해도 모두 다 바로 A의 4제곱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 팁을 이용하면 간단하게 바로 무엇을 찾을 수가 있다?
A, B, C의 좌표를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그것도 하나 참고해서 그렇게 하면 빠르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생각한다? D의 좌표와 E의 좌표를 알면 되겠죠. 자, D의 좌표는 어떻습니까? D는 A의 좌표와 X 좌표가 똑같으니까 2 콤마가 되어야 되죠. 그럼 이 D는 Y의 바로 A의 X 그래프 위에 있으니까 바로 2를 대입하면 여기는 A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맞나요? 그럼 E의 좌표는 C의 좌표와 X 좌표가 똑같으니까 4가 되니까 바로 4, A의 4제곱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이해가 됐나요? 자, 그러면 모든 점의 좌표를 다 찾았으니까 자, 그리고 여기가 직각이고 직각이 되므로 바로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이용하면 되니까 먼저 삼각형 ADB의 길이를 6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자, ADB는 밑변이 얼마가 됩니까? 요게 밑변이니까 2가 되겠죠. 자, 높이는 A와 D의 바로 뭡니까? Y값 차니까 Y값이 A 4제곱에서 A 제곱을 빼버리면 되겠네요. 자, 이게 바로 얼마가 된다? 6이 된다. 이런 말이 되죠. 자, 따라서 2와 2를 약분하면 바로 A 4제곱 마이너스 A 제곱이 얼마가 된다? 6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럴 때 누구의 삼각형? BCE, BCE의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달라는 거죠. 자, BC의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자, 밑변이 이제 BC가 되니까 BC의 길이는 4죠. 4 곱하기, 높이는 C와 E의 바로 무슨 차를 하면 되겠다? 바로 높이 차를 Y값이니까 Y값의 높이 차를 이용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잠시만요. 지금 E의 바로 무엇 좌표? 아, 선생님이 미안합니다. 여기서 요 사가 아니, 요 사는 B의 좌표니까 여기서 선생님이 잘못했네요. 자, C의 X좌표가 8이니까 바로 C와 E의 X좌표가 같으니까 얘가 8콤마가 되어야 되죠. 그죠? C의 좌표는 여기 있습니다. 8콤마 A의 8제곱이 되겠네요. 따라서 Y좌표는 얼마부터? A의 8제곱부터 A의 4제곱을 뭐 하면 되겠다? 빼주면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넓이를 찾을 수 있는 바로 식이 되겠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바로 A 4제곱 마이너스 A 제곱을 바로 여기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여기서 바로 A의 값을 찾아보자는 거죠. 자, 이 A의 4제곱은 A의 제곱의 제곱이니까 바로 A의 제곱을 T로 바꾸든지 치환해서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풀면 되겠죠. 그런데 자, 이 정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가 이항해버리면 얘는 A의 제곱의 제곱이니까 A의 제곱 마이너스 3과 A의 제곱 플러스 2로 바로 인수분해가 되는 게 보이나요? 치환을 안 해도 보이죠? 자, 따라서 A 제곱 플러스 2는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죠. 아, 그래서 A의 제곱이 얼마다? 3이라는 것을 여기서 찾아낼 수가 있네요. 그러면 끝났죠. 2분의 1 곱하기 4에다가 굳이 A 값을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A의 8제곱은 A 제곱의 4제곱이니까 4제곱을 하면 3의 4제곱 얼마? 81이 되고요. A의 4제곱은 A의 제곱의 제곱이니까 3의 제곱 9가 되겠네요. 되나요? 따라서 2와 4를 약분해서 2가 되고요. 81에서 9를 빼면 72가 되겠죠. 따라서 144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 넓이는 6밖에 되지 않는데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얼마가 된다? 144가 된다. 그 말은 지수 함수는 x값이 크면 클수록 y값이 자, 급격하게 커진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상으로는 얼마 차이가 나지 않지만 바로 이 삼각형의 넓이는 바로 이 작은 삼각형의 넓이보다는 월등히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좌표 평면에서 우리가 삼각형이나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 도형의 꼭지점의 좌표를 구한다는 것. 그래서 그 점의 좌표를 가지고 우리가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고 변의 길이를 구하면 바로 넓이도 구할 수 있다는 개념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365번입니다. 직선 y = 2x 플러스 k가 이 두 함수의 그래프와 만나는 점을 각각 PQ라고 할 때, 자, 이 PQ, 이 직선 위에 있는 이 PQ의 바로 길이가 루트 5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바로 이 상수 K, 바로 이 직선의 바로 Y 절편을 구해달라는 거죠. 자, 여기 있는 사실 이 지수 함수는 밑이 1보다 작으니까 바로 감소 함수가 맞죠. 근데 밑이 같은데 어떻습니까? 밑이 같기 때문에 두 그래프는 무슨 관계에 있다? 평행 이동 관계에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두 개의 그래프는 어떤 평행 이동 관계가 있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이 3의 x 플러스 1제곱 이 그래프를 가지고 생각한다면 얘가 x 플러스 3이 되려면 x 자리에 무엇을 대입해야 되죠? x 플러스 2를 대입해야 되죠. 따라서 이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로 평행이동할 때 x 자리에 x 플러스 2가 대입해야 되니까 x축으로는 얼마만큼?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한 게 되겠죠. 그리고 y값은 바로 y축으로는 3분의 8이 1이 됐으니까 바로 3분의 5만큼 작아졌겠네요. 그죠? 따라서 y축으로는 얼마만큼? 마이너스 3분의 5만큼 평행이동했다. 반대로 생각한다면 위의 그래프를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3분의 5만큼 평행이동하면 바로 이 지수가 x 플러스 1인 그래프로 평행이동한 것을 또 우리가 알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것보다 물론 평이동 관계도 알아야 되겠지만 이 직선이 지워졌을 때 이 두 점이 사이의 거리가 루트 5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기울기 2를 가지고 우리가 이 정보를 조금 더 알 수가 있죠. 뭐냐면 기울기 2를 가지고 이 PQ를 무엇을 만들면 PQ를 가지고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보면 바로 기울기가 2라는 것은 이 밑변과 높이의 비가 몇 대면 1대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밑변이 높이가 1대 2의 비율을 가진다면 이 빗변은 얼마가 된다? 바로 루트 5의 비율을 가지는 거죠. 근데 그 비가 루트 5인데 실제 길이가 루트 5예요. 그러면 이 바로 이 밑변의 길이는 정확하게 1이고 높이의 길이는 정확하게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모의고사 치면 많이 나온대요. 직선이 나왔을 때 이 기울기라는 정보는 바로 무엇을 밑변분의 높이이기 때문에 이 좌표를 찾을 때 쉽게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상수 K를 구하려면 이 직선 위에 있는 바로 점 하나의 값만 알면 되겠죠. P점을 알아도 되고 Q점을 우리가 알아도 바로 K값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PQ의 정보를 하나도 모르니까 일단 P의 좌표의 X좌표를 T라고 준다면 Y좌표는 이 지수함수와 직선 사이의 바로 교점이니까 이 t를 어디에? 바로 지수에 대입을 해도 되고 바로 직선 위에 대입해도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직선으로 위에 있는 점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더 간단하잖아요. 그죠? x 자리에 t를 대입하면 바로 2t 플러스 k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네요. 맞나요? 그러면 이 q 좌표는 t로 표현이 되죠. 왜냐하면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 이동한 꼴이 되니까 q의 좌표는 x좌표는 1을 더해주고 y좌표는 2t 플러스 k에다가 얼마를 더해주면 되겠다? 위로 두 칸 올라갔으니까 2를 더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P점과 Q점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이 점의 이 성분을 각각 보면 자, T와 K 모르는 게 두 개잖아요. 그죠? 그러면 식을 몇 개 만들면 되겠다? 두 개 만들면 연립방정식을 이용해서 TK를 알아낸다면 점의 좌표를 아니까 대입하면 이 직선에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점을 어떻게 식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직선 위에 있는 점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이 점은 각각의 지수함수하고의 교점이기 때문에 지수함수에 대입해도 성립한다는 거죠. 그러면 자 t, 2t 플러스 k는
자, 이 지수 함수의 바로 위에 있는 점이니까 y좌표가 무엇이면 et 플러스 k면 x좌표에 t를 대입하면 되니까 3분의 2에 바로 t 플러스 세제곱 플러스 1로 이렇게 식을 만들 수가 있겠네요. 자, 두 번째는 이 점도 이 지수함수 위에 있는 점이니까 y가 무엇일 때 2t 플러스 k 플러스 2일 때 자, x좌표에는 무엇을 대입하면 되겠다? 바로 t 플러스 1을 대입하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t 플러스 2가 되겠네요. 거기에다 플러스 3분의 8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식을 두 개 만들어냈으니까 이 두 식을 가지고 뭘 하자? 바로 연립을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ET와 K가 같으니까 ET와 K를 없애기 위해서 자, 선생님은 아래식에서 위식을 빼겠습니다. ET와 ET, KK가 소거되므로 자, 좌변에 남는 것은 2만 남고요. 자, 우변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3분의 2t 플러스 2제곱에서 누구를 빼면 되죠? 3분의 2에 t 플러스 3제곱을 빼면 되고 3분의 8에서 1을 빼면 되니까 1은 3분의 3이니까 바로 3분의 5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3분의 5가 이항해서 우리는 무엇을 처리하면 되겠다? 바로 뭘 처리하면 된다? 지수 방정식을 처리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여기가 보시면 3분의 2에 무엇으로 t 플러스 2제곱으로 우리가 묶을 수가 있겠죠. 그럼 1이 남고요. 하나 남는 것은 바로 t 플러스 2제곱으로 묶었으니까 3분의 2가 어떻게 된다? 하나 더 남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해되나요? 맞습니까? 그게 3분의 5가 이하하니까 2는 3분의 6이니까 바로 3분의 1이 되겠네요. 그러면 1-3분의 2도 3분의 1, 여기도 3분의 1이니까 곱해져 있으니까 약분하면 되고 결론적으로 3분의 2에 t 플러스 2제곱이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런데 지수가 바로 1이 된다는 말은 바로 지수 덩어리가 얼마가 돼야 된다? 0이 될 때 3분의 2의 0제곱이 1이 되어서 바로 t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2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t 값을 마이너스 2를 찾았으니까 우리는 바로 k 값을 찾기 위해서 이 t 이꼴 마이너스 2를 위에 있는 두 식 중에 어디 하나에 또 대입을 하면 되겠죠. t가 마이너스 2일 때 여기를 대입해 버리면 얘가 0제곱이 돼서 1이 되니까 자, 두 번째 식에 대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t가 마이너스 2면 여기는 두 배 되니까 마이너스 4가 되고요. 플러스 k 플러스 2가 되겠죠. 그게 얘가 0제곱이면 1이 되어서 1과 3분의 8을 더하면 얼마가 된다? 바로 3분의 1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K값은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를 이항해버리면 3분의 11 플러스 2가 되어서 3분의 11 플러스 3분의 6이 되어서 바로 3분의 17의 값이 바로 무엇이다? K의 값이라는 것을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연립 방정식을 처리하면 우리가 K값을 쉽게 찾을 수가 있는데 바로 선생님이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기울기 정보가 바로 뭐의 정보로 이용할 수가 있다. 바로 점의 좌표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즉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점의 좌표의 정보를 알 수 있고 그 점의 좌표의 정보를 가지고 길이를 알 수가 있고 또한 길이를 알면 나중에 또 뭘 알 수 있다. 넓이를 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직선의 기울기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 밑변분의 높이가 바로 기울기가 된다는 것을 이용하여 1대 2대 루트 5를 만족하므로 결론적으로 밑변의 길이는 정확하게 1, 높이는 정확하게 길이가 2가 되기 때문에 바로 P의 좌표를 바로 T로 놓고 생각한다면 Q의 좌표도 바로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366번입니다. 자, 이 문제는요, 여러분들, 이 세 개의 함수 그래프, 지수 함수의 그래프만 잘 여러분들이 해석만 해낸다면 풀이가 필요 없는 거예요. 쉽게 누르러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세 개의 지수 함수는 모두 다 밑이 3입니다. 그리고 지수를 보면 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x죠. 그러면 이 두 개의 그래프는 바로 평행 이동 관계에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세 번째 그래프는 바로 부호가 마이너스 x가 플러스 x로 바뀌었으니까 바로 대칭이죠. 저 y축 대칭 관계에 있겠죠.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시면 이 두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이 3의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제곱 그래프는 이 그래프에다가 x에다가 무엇을 대입하면 이렇게 되겠습니까? 바로 얘가 플러스 2가 되려면 여기에 x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붙여보시고 여기에 마이너스 2가 돼버리면 마이너스 x에 플러스 4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로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 결론적으로 이 x 자리에 무엇을 대입하면 바로 x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이 그래프가 되니까 바로 이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X축 방향으로 4만큼 평행 이동했다는 정보를 알 수가 있죠. 이해되나요? 그 다음에는 이 세 번째 그래프와 첫 번째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는 이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플러스 x가 되니까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러면 첫 번째 그래프를 세 번째 그래프로 우리가 바꾸기 위해서는 바로 이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대입했으니까 바로 y축 대칭 그래프로 그리면 된다는 거예요. 이 정보만 여러분들이 찾아낸다면 바로 이 세 개의 그래프와 이 y K라는 바로 x축과 평행한 그래프와의 교점을 각각 PQR이라고 했을 때 세점 PQR의 x좌표가 PQR이라면 P보다는 Q, Q보다는 R이 크대요. 이때 이 PQ의 길이와 QR의 길이가 같다. 그 말은 이 y꼴 x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PQ와 QR이 같다는 것은 이 Q가 바로 선분 PR에 바로 무엇이 된다? 중점이 된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그럴 때 K의 값을 찾아달라. 즉, Y 꼴 K. 어떤 상수 함수냐는 걸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시면요. 첫 번째 이 그래프는 바로 밑이 3이지만 지수가 마이너스 1제곱이 있어서 3분의 1이기 때문에 무엇이 돼야 된다? 감소함수가 될 거예요. 감소함수. 자, 그리고 이 세 번째 그래프는 바로 이 그래프와 바로 Y축 대칭이잖아요. Y축 대칭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둘 다 공이 0,1은 지나잖아요. 정점이 바로 우리가 기본형이 아니죠. x에 0을 대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여기 얼마다? 9분의 1이겠네요. 모두 다 9분의 1. 이 두 개는 바로 원점에서의 x좌표가 9분의 1이 되면서 바로 서로 y축 대칭 그래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런 다음에 이 가운데 있는 그래프는 이 파란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4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자, 오른쪽으로 4칸을 이동하면 되겠죠. 그런데 Y꼴 K를 그렸을 때 바로 길이가 바로 서로 같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자, 어떤 점을 우리가 이 첫 번째 그래프에서 어떤 점을 잡은 다음에 y 꼴 k를 이렇게 그려보면 바로 x축으로 4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이 길이가 바로 뭐다? 4가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여기가 P고 여기가 Q고 여기가 R이 되어야 되는데 R이 그림상으로 이렇게 돼버리면 얘가 더 길이가 길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얘가 딱 Q가 PR의 중점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길이 자체가 4니까 Q와 R의 길이도 4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첫 번째 지수함수와 세 번째 지수함수는 바로 무엇이기 때문에 대칭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Y 꼴 K가 어디를 여기에 그려져서 여기에 그려지면
얘도 길이가 얼마 되고 4가 되고 얘도 각각 4가 되겠죠. 그 말은 이 가운데 있는 이 그래프가 반드시 이 점을 지나고 즉 y축과 바로 y k가 만나는 점이 되어야지 첫 번째 그래프와 세 번째 그래프가 y축 대칭이기 때문에 이 빨간 그래프가 이 y k와 만나는 이 PR의 바로 중점 Q가 y축 위에 놓임으로써 어떻게 되겠다? 바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Q의 좌표가 얘가 Y 꼴 K가 되기 때문에 이 Q의 좌표가 바로 0, K가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따라서 Y 좌표에 K를 대입하고 X좌표에 0을 대입하면 3의 제곱이 되어서 결론적으로 K가 9라는 것을 사실 그림만 통해서 우리가 풀어낼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어떤 그래프가 여러 개 나왔을 때는 바로 그래프가 두 개 이상 등장했을 때는 그냥 여러분들이 풀려고 하지 말고 그 두 그래프 사이의 관계를 한번 찾아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관계? 자, 평행 이동 관계인지 대칭 이동 관계인지 아니면 y 꼴 x 대칭이라서 두 그래프가 바로 역함수 관계인지 이런 내용을 파악함으로써 문제를 더 쉽게 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관계가 아니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풀면 된다? 바로 좌표를 두고 자, 두 점 사이 길이가 같다는 것을 바로 식을 통하여서 풀어내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